요즘처럼 말이 많고 감정도 거칠게 오가는 시대에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심을 지킨다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고전 중용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나치지 않음, 그리고 늘 실천되는 균형이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순히 중간에 머무르자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나에게 맞게 스스로 중심을 잡고 실천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오늘 클래식 온 더 테이블에서는 유교의 중용, 불교의 중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함께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동서양 지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한쪽으로 확 쏠리기 쉬운 세상에서 정말 중심 잡기가 어렵다. 네. 균형 감각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균형이라는 키워드를 동서양 지혜에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유교의 중용, 그리고 불교의 중도, 또 서양으로 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소테스까지요.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저희 목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가운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당신에게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줄 수 있을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교의 중용부터 시작해볼까요? 그 공자, 손자, 자사가 섰다고 알려져 있죠? 네, 3,500자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최고의 수양서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짧지만 아주 깊이가 있죠. 핵심은 그 중과 용이라는 글자에 있는데요. 주희에 따르면 중은 감정이 아직 안 드러났을 때 그 치우치지 않은 본래 마음 상태, 그런 거고요. 본래 마음 상태요? 네. 그리고 용은 일상적이고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평범함 속의 어떤 떳떳함, 그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걸 꾸준히 아주 정성스럽게 실천하는 태도, 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네요. 올바른 마음 상태를 잡고 그걸 일상에서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율곡이도 사서 중에 이걸 가장 나중에 읽으라고 했어요. 그만큼 깊이가 있다는 뜻이겠죠. 신정근 교수님은 이걸 서로 다른 가치들이 막 부딪히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종합되는 삶,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셨고요. 창조적 종합이라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불교의 중도랑 좀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극단을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그거 정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명확히 다릅니다.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불교의 중도는요, 단순히 양쪽 극단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검은 곧줄, 너무 팽팽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게 조율하는 비유를 들긴 하는데 네네. 그 본질은 쾌락주의나 고행주의처럼 둘 다 잘못된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 둘을 다 버리고 깨달음, 그러니까 열반으로 이끄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중간 지점이 아니라 올바른 길 그 자체군요. 타협이 아니고. 맞습니다. 중용의 용이 약간 현실에 맞는 적절함, 때로는 좀 처세술 같은 느낌? 알곡 고르기처럼 실용적인 뉘앙스가 있다면요. 네. 중도의 도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이끈다, 인도한다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붓다는 고통의 원인이 그냥 업보나 운명이 아니라 실체도 없는 나 또는 현상에 집착하는 마음, 그 오추온 때문이라고 봤거든요.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상과는 다른 해법, 즉 이 중도를 제시하신 거죠. 집착해서 벗어나는 올바른 길이라. 네. 그럼 이제 시선을 서양 철학으로 한번 돌려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그 메소테스는 어떤가요? 이건 또 어떻게 비교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메소테스는 행복, 그러니까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한 덕, 아레테 중 하나로 봐요. 주로 감정이나 행동 같은 성품의 덕에 적용되고요. 성품의 덕이요? 네. 이것도 그냥 딱 중간, 산술적인 중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중간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용기라는 덕은 비겁함과 만용,
그 사이에 메소테스인 거죠. 아, 비겁하지도 않고 너무 무모하지도 않은 상태. 그렇죠. 감정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히 느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꾸준한 습관, 헥시스와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를 통해 얻어진다고 봤어요. 이것도 결국 극단을 피하고 꾸준한 실천을 강조하는군요. 유교 중용이랑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실천 강조는 비슷하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 지향점, 범위라고 할 수 있어요. 범위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의 좋은 삶, 그러니까 윤리학이나 정치학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유교의 중용은 개인의 마음 닦는 걸 넘어서서 천지 만물이 제자리를 찾고 조화롭게 자라나는 그런 우주적 질서, 천인합일 사상까지 연결돼요. 범위가 훨씬 넓죠. 와, 개인의 균형이 우주의 조화로까지 이어진다니. 관점의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오래된 지혜들이 지금 이 극단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그 극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중용, 중도, 메소테스 모두 단순히 뭐 양쪽 다 문제 있다, 그냥 중간의 서자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겠죠. 이거는 비판적 사고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지혜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결국 세 개념이 나온 맥락이나 범위는 다 다르지만 극단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올바름과 균형을 찾아가려는 그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지혜를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점이겠네요. 네. 저희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유교 중용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어쩌면 단순히 당신 개인의 마음 평화를 넘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 전체의 조화에 기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주 우리는 책 한 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람처럼 살고 춤추듯 일하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온몸으로 껴안은 남자 조르바. 그는 말합니다. 행복이 뭐냐고? 한 잔의 와인, 춤, 그리고 바다지. 하지만 그 옆에는 늘 생각이 너무 많아 행동을 못하는 나가 있었죠. 자유로운 영혼과 머뭇거리는 지성, 그 둘의 충돌은 결국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삶에 대한 두 얼굴을 마주하게 합니다. 다음 주 클래식 온 더 테이블에서는 그리스인 조르바와 함께 진짜 자유, 진짜 인간다움은 무엇인가를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온 더 테이블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고정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